지구 평면설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구가 실은 둥글지 않고 원반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대 이후에 완전히 폐기된 이론인데 정작 실제 믿는 사람들은 최근 들어서야 대폭 늘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인류의 진보와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던 인터넷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뉴스만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이웃만 골라서 만날 수 있고 이제는 아예 시스템이 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분야만 취합을 해서 보여줍니다. 시스템이 골라준 정보로만 가득한 화면은 그 자체로 온전한 하나의 세계입니다. 100명의 모니터 안에 100가지의 서로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인터넷 여론이란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이들이 벌이는 만인에 대한 투쟁과도 같습니다. 그 100가지 세계 가운데 하나가 둥글지 않은 지구를 믿는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는 겉으로 표방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사실 우리의 개인정보와 관심사를 바탕으로 패턴을 만들어 다른 회사에 판매하는 B2B 기업입니다. 그들이 우리 삶을 수집하고 가공해서 판매하기 쉽게 계획한 화면 속 세상 안에서 인류의 문화와 지성은 빠르게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번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메인 화면 내용과 순서를 통제할 수 없게 했던 SNS 서비스가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쇼핑 탭을 만들어버린 걸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떠들어봤습니다. 11월 23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건 네 생각이고 였습니다. 022 하나님, 안녕하세요. 옹디 저는 70년대생이고 대학을 나온 스마트한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친구는 평평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제 친구는 평평이라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 이게 비유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굉장히 놀라시겠죠. 진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고 근데 우리나라보다 진짜 심한 데는 이제 미국. 정말 놀라울 정도의 비율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고 그 사람들을 또 탓하기도 애매한 게 책도 안 읽고 다른 또 다큐멘터리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지식들을 보는 게 아니라 너튜브나 이런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만 세상을 배울 때 메인 화면에 온통 지구가 평평하다는 이야기만 이렇게 있으면은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콘텐츠들만 있었을 때 그 사람이 그거를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게 말처럼 쉬울까요? 갈수록 무서운 세상입니다. 웃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되게 사람이 취약해져요. 이런 환경 안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자, 박미양님, 웅디 추운 날이에요. 주말에 김장하러 친정 갔다가 왔네요. 김치냉장고에 맛있는 김장김치가 꽉 차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좀 피곤하긴 하네요. 그래도 즐겁게 한 주 시작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장하셨군요. 아주 본격적으로 많이 추워지기 전에 김장을 마무리하셔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맛있겠네. 한 달 정도 있으면 맛이 좀 들려나요? 맛있겠습니다. 자, 언제나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기 쉽고 풀자, 바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이에요.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오늘은 조승우 김혜수 주연의 2006년도 작품이죠. 영화 타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돌발 퀴즈 정답자가 너무 많겠는데 너무 이제 레퍼런스가 많은 영화죠.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임효식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집에 가면 전쟁이에요. 아내와 아들의 수학 공부 때문에요. 요즘 아들이 구구단을 외우는데 너무 못 외워서 아내의 눈에서 불꽃 레이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은 태어나서 가장 힘든 하루를 보낸다며 투덜거리고 아이 귀엽겠다 이 말할 때. 아빠 나 오늘 태어나서 가장 힘든 하루를 보냈어. 아내는 누구나 다 외우는 구구단을 왜 못 외우냐고 그러고. 옹디 전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이런 일에 뭐 편을 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당연히 다 그 두 사람 입장 다 이해 가능한 수준인 거니까. 근데 이 너무 아들을 혼내는 것보다는 구구단은 이거 다 외웁니다. 예. 이거 너무 성급하게 지금 당장 못 외운다고 그러시면 안 돼.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저를 보면은 굉장히 후회스러워하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아주 아기 때 구구단을 왜 이제 벽에 아기들 붙여놓으면 막 그거 보면서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빨리 못 외운다고 그거를 방에 붙여놓고 저를 방에 가두고 방문을 잠궜어요. 다 외울 때까지 못 나온다고. 막 울고불고 막 그랬던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머니가 아직도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십니다. 어머니가 참 가슴 아파하실 일이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왜 그것만 가슴 아파하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튼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까 너무 혼내지 말라고 전해주십시오. 한지우님 오늘 아침 많이 분주하네요. 정신이 없었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저희 집은 3층인데 5층으로 올라가서 다른 집 키패드에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어찌나 민망하던지. 웅디는 이런 경험 없나요? 저 있습니다. 예. 술 먹고 늦게 귀가하다가 다른 집 번호를 계속 눌렀던 일이 있네요. 그게 열리면 진짜 무서웠겠다. 남의 집인데. 자, 최통일님 지난달 3살 배기 아들을 안아주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아이고. 극심한 통증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퇴원을 했는데요.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조금 걷는 게 다입니다. 와이프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네요. 그래도 희망의 아이콘 웅디 목소리 들으면서 기운을 내보겠습니다. 웅디도 저도 더 이상 아프지 맙시다. 화이팅! 아유 예 최통일님 이름처럼 아주 그냥 긍정적이고 시원하십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지셨군요. 아이고 여기가 좀 골치 아프긴 한데 그래도 다들 회복하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그런 안정을 취해야 되는 시기인 게 당연한 거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지적 니편 시점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영화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뭉의 무법지대.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수라발발까. 하트 말이 참 예뻐요. 꽃을 가지고 하는 싸움. 근데 화투판에서 사람 바보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희망.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 회장님, 올림픽 도로가 막힐 것 같습니다.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끼야? 예, 아닙니다. 마포대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무법지대. 고은이를 아냐고요? 오늘은 조승우 김혜수 주연의 영화 타짜를 만나보겠습니다. 흥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오. 내가 어떻게 그런 데를 들어가? 약간 성숙해진 나 조금 그래도 나이를 연배가 더 있으신 정마담. 예. 마지막에 어떤 목 안에서의 굴절음이 그 영화에서 봤던 정마담보다 조금 더 이대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게 이대가 안 나와서.
정만원 평론가 1등 신랑감 허남웅 영화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묻고 떠블르가 묻고 떠블르가 묻고 떠블르가 양화대교는 똑같죠? 무너졌냐? 오늘은 좀 비슷한데? 그렇죠. 오. 네, 오늘 열심히 연습했죠. 오. 야, 장족의 발전입니다. 저는- 다시 네. 아니 저는 항상 이런 장난으로 예, 예, 이렇게 좀 도박 같은 걸 하게 되면 돈을 걸고 하는 건 아니고 장난으로 묻고 떠블르가 실제로 하거든요. 아니, 제가 오늘 이대 나온 여자 약할 것 같아 상계도 준비했습니다. 아, 예, 예. 고광렬. 네, 고광렬 씨 하도 외치는지. 야. 개평 없고 도깨비도 없고 아이 모두 뭐냐고 칩니까? 아 재미로 치는 거지 아니겠어요? 잘한다.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야, 잘해. 이렇게 신 변호사님이 네. 그 성대모사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약간 코가 굵고 약간 그 구강 구조가 네. 약간 돌출. 아, 예, 그렇게 되신 얼굴형을 가진 분들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잘 따라하십니다. 네, 보면 성대모사를 잘하실 때요. 이렇게 입하고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신유진 변호사님은 목을 잘 쓰세요. 성대모사 할 때 목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좀 보고 배우세요. 보이는 라디오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구나. 그럼요. 네. 전 표정 연기. 네. 항상 배우네요. 묻고 떠블루가. 너 묻고 떠블루가. 네. 그냥 읽어도 못하겠네. 2006년도 개봉했던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에요. 네, 그렇죠. 영화 타짜인데요. 자, 처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장면을 좀 컷으로 모아서 들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참 인용 많이 되는 영화예요. 대사들이 좋은 게 예. 너무 많죠. 처음 나왔을 땐 이 정도까지 네. 이렇게 어떤 굉장히 그 영역을 가리지 않는 어떤 레퍼런스가 될지는 몰랐는데 그렇죠. 영화는 재밌었지만 근데 참 이제는 정말 분야를 막론하고 많이 네. 인용하는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정말 명작인 것 같아요. 다시 보는데도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런 정말. 영화들이 있어. 네. 볼 때마다 네. 전혀 촌스럽지 않고 전혀 맞아. 늘어지지 않고 맞아요. 뭐 대부 네. 대부랑 같은 급 타짜. 두 글자네요 제목이.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영화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좋은 영화들을 하게 되면 사건 위주로 이제 진행했는데 그 사건의 몰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타짜는요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극 중에 정마담이 한 명 한 명씩 인물을 소개하는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볼 땐 고니가 주인공이니까 고니의 시점에서 보면 재밌겠네. 그 다음에 정마담의 시점으로 보면 재밌겠네. 그러니까 인물을 여러 명에게 이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볼수록 좀 새로운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몰입도를 느끼고 지금까지도 참 그 베스트 영화로 꼽는 걸 보면 네. 야, 참 대단하다 싶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번 봤어요, 이 네. 영화 다들. 촌스럽지 않다는 표현이 정말 적확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어허. 영화를 어디 구석 하나 이 부분은 좀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아쉽네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그렇지. 점이 없어요. 어머 세상에. 잠깐 뭐 그런 거 없을까? 좀 아쉽다 싶은 부분 없을까? 꼬집어 보자. 아쉬운 점? 공중전화 씬 있지 않나? 공중전화. 네네네. 공중전화 시대에 맞지 않아. 시대에 맞지 않아. 삐삐치던 시절. 이거- 이미 그러니까 2006년에 나왔지만 그 예. 과거로 다시 회상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여러 번 본 영화라서 네. 줄거리를 얘기할 필요까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때 평범하게 가구 공장에서 일하던 고니는 이제 전설의 타짜 변경장에게 시사받은 손기술 좋은 노름꾼이 되었다. 도박판에서 홀라당 까먹은 누나의 이혼 위자료를 되찾고 자신의 삶을 무너뜨린 박무성 일당에게 복수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거기서 고니는 멈추지 않는다. 더 이상 노름에 손대지 말라는 변경장의 경고를 뒤로하고 고니는 고광렬과 함께 정마담을 따른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마지막 한 판을 전라도 아기와 버리는데.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언급 안 하고 넘어가면 되게 마음 상하겠다. 도깨비도 없고 아이 모두 뭐냐고 칩니까? 재미로 치는 거지 아니겠어요? 뭔가 굉장히 모욕당한 기분이네요. 그래요. 거기다가 막 고광렬. 고광렬 너무 성대모사. 잘한다.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님 여기서 한 것 중에 제일 잘하는데요? 저 타짜만 연습했습니다.
성대 타짜. 성대 타짜. 네, 성대모사 타짜. 잘한다. 오늘 이 날이 올 줄 알고 제가 1년 동안 갈고 닦은 고학년의 성대모사를. 그분은 영화 장면 네. 어떤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 기차 안에서 고니와 정마담은 한 패인 줄 알았는데 실은 그렇지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돈가방을 두고 고니와 정마담 수하했던 인물하고 막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는데 기찻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갑자기 그 돈가방이 그 기찻간 밖으로 나가면서 돈이 그냥 그 장면 참 좋아. 예, 바람에 날려가는. 예. 예, 결국 그 눈앞에 있던 큰 욕망이 결국 예. 바람처럼 사라지는 장면이잖아요. 예, 그 장면이 좋았죠. 와,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장면까지도 진짜 조금도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없도록 고니도 결국 기차에서 떨어지거든요. 네. 야, 생각해보니까 마지막 장면까지도 그 완성도를 높였네요. 재밌어요. 저는 그 돈 떨어지는 그 장면 보면서 네. 그 두 부류가 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서 방금 이제 뭐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 부질없다. 네. 부질없어. 저런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라면서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다른 한 친구들 아까워. 어떻게 저거 다 주워야 돼. 저거 어떻게 빨리 내리면 죽나? 안돼 내려 빨리. 그래서 그럼 네.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저는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예. 아니 우리 김혜수의 그 진짜 명품 바디 막 명품 정말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명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이제 고니를 두고 예, 그 예, 여자 예. 간의 그 약간 그 신경전 네. 정마담이 고니를 찾아갔을 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고니가 극중에 기억난다. 이수경 배우가 네, 그 연기했죠. 카페에서 예. 근데 그 여자친구도 그 묘한 그 정마담의 존재를 느꼈던지 딱 고니 옆에 와요. 그러면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고니 씨가 얘기한 것처럼 뚱뚱하진 않네요. 와, 난 너무 잘 기억나. 그 부분을 두고 정말 야 이거는 이 대사 여자가 쓴 건데 그래 그 장면 네. 지나가고 나서 김혜수 씨가 또 뭐 정마담이 뭔가 했었는데. 딱 나와가지고 어린 게 꼬박꼬박 갈 때다. 난 저거는 진짜 여자들이라면은 네. 뚱뚱하진 않네. 진짜 뒤통수 정말. 맞습니다. 근데 그 최동원 감독이 영화가 재밌는 게 물론 이제 사건도 잘 만들지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사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대사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술을 마시러 가요. 근데 옆 테이블에서 갑자기 말을 되게 재밌게 해요. 그러면은 말을 하다가 그 상대방과 말을 하다가 잠깐만 이러고 화장실 가서 적어? 거기서 적어요. 옆 테이블에 무슨 말을 했는지. 그래야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사를 재밌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메모 습관이 되게 좋아요. 네. 저도 이렇게 들고 다녀요 수첩. 그렇군요. 뭐 이렇게 그런 뭐 사람 생각할 말을 때마다. 하는 건 아닌데 네. 뭔가 생각 되게 복잡하게 쓸데없이 막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냥 그 생각한 거 막 이렇게 써놓거든요. 네. 그런 게 나중에 되게 도움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오프닝 쓸 때도 도움되고. 그래서 어떤 유명 감독은 이제 그 무리를 일으킨 감독인데, 무리를 일으킨 감독이요? 네, 그냥 누군지는 자세히 알아보지 말죠. 네, 예. 그 감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메모를 이제 종이에다 하는데 그거를 서랍장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놔요. 그러다가 이야기를 짤 때 막힐 때 서랍장을 열어서 아무거나 메모지를 하나씩 꺼낸대요. 이런 얘기를 썼었군 내가. 이러면서 그 이야기에 이제 적용을 하면 또 그때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내가 그 얘기 하고 나서 하필 무리를 일으킨 감독 얘기를 합니까? 왜? 의도가 있어 지금. 아니요. 의도가 있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죠. 야, 의도가 있어.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게 의도가 있어 보이시는데요? 웅디도 메모한다 그랬더니.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메모를 하게 되면 나중에 또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리고 그 변호사님이 잠깐 그 명품 몸매 네. 말씀하신 거는 그 어떤 그 신체를 대상화하고 상품화한 게 아니라 네, 그냥 예. 존재 자체가 예. 빛나는 존재 자체가 맞아요. 예. 존재감이 너무 빛났죠. 예, 그렇게 정말. 설명해 주신 네.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도 변함없이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영화 타짜에서 배우 조승우 씨가 맡은 역할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고니, 2번 고라니, 3번 고양이.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쉬워서 네. 힌트 없는 걸로. 힌트 안 주려고 그랬더니 이거 뭐야. 이태원의 고니 듣고 와서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자균님, 변호사님 여우주연상을 노리시는 건가요? 남은 그 밑에 2개 사연 우리 저기 변호사님이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 허지웅 쇼 듣는 여자야. 1920님, 그 위에 것도 전 이대 다닌 여자예요. 이대 지나다닌. 다시 전 이대 지나다닌 여자예요. 예, 정미경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우주연상 받으실 수 있었는데. 예, 순발력이 좀 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안 되겠네요. 자, 오늘 조승우, 김혜수 주연의 영화 타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 근데 그 우리가 일부에서 이야기를 계속했던 그 지폐가 불타는 장면, 기차 네. 격투씬 이후에 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없던 장면이었던 거예요. 없던 장면인데 그냥 지폐만 이렇게 덜그적 놓여져 있으면 뭔가 강렬한 느낌이 없잖아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그럼 불을 붙이자라고 해서 이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는데 그 장면에 모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김혜수 배우가 맡았던 정마담 같은 경우 배우가 너무 열연을 해가지고 치마에 불이 붙은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연기를 했던 거죠. 어허.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장면이 즉석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푹 빠져서 연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좀 일화를 나타내는 에피소드인 거죠. 참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기차 씬하고는 다른 장면이긴 한데, 네, 그렇죠. 예, 둘 다 참 명장면이고, 네, 참 옛날 감독님들, 최동훈 감독이 옛날 감독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옛날 감독님들 보면은 네, 그 감독님들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잘 만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냥 롱테이크로 쭉 놔둔 배우들이 하고 싶은 네. 대로 해보라고 내버려 둔 채로 그 안에서 뽑아내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고, 또 한 부류는 정말 계획 그 자체로 딱 맞춰서. 너무너무 꼼꼼하게 맞아요. 콘티 그대로 그렇죠. 해서 정말 어떤 그 최소한의 비용으로 완벽하게 찍어내는 분들이 있고, 네네. 예, 그 참 명장들도 종류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화 속에서 이건 또 처음 들어봤네. 최동훈 감독 손이 자주 등장했어요? 아니 여기 예, 너무 TMI인데? 김석윤님께서 예. 타짜 보면서 밑장 빼기 연습해봤는데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 타짜에는 이제 손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극 중에 배우들이 그 연습을 많이 했대요. 특히 이제 고니 역의 조승우 배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손기술이 그렇게 감독 마음에 들진 않았나 봐요. 최동원 감독이 몇 번 해봤는데 예. 자기 기술이 더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화투를 치는 장면에서 예. 손 장면만 이제 인서트로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는 조승우 거의- 배우 손 대신 예. 최동원 감독 손이 그래. 사용이 된 거죠. 예. 첫 번째 인서트 빼면은 그 이후에 도박 장면은 거의 손밖에 안 나오지. 거의 그냥 감독님 손이. 최동훈 감독이 그냥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최동훈 감독도 죽기 살기로 연습하셔서 그거를 정말 완성도를 높여야겠다. 연습을 한 걸까요? 연습을 한 거죠. 원래 잘하는 타고난 걸까요? 원래 타고난 타짜. 그래요. 네. 김혜수 배우 지금이야 뭐 정마담 그 자체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고의 네. 정마담. 근데 애초에 또 캐스팅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설왕설래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네. 김혜수 배우가 이제 타짜 출연하기 전에 나왔던 영화가 뭐냐면 얼굴 없는 마담. 네, 얼굴 없는 미녀. 네, 얼굴 없는 미녀. 네, 마담이 아니죠. 정마담. 얼굴 없는 미녀인데 그 공포 영화였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타짜의 이 정마담 역으로 아무리 전작이 그 공포 영화인데 어울리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 최동원 감독은 뭐를 딱 알아봤냐면 김혜수 배우가 판무파탈 같은 역할이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데 그 전까지 그런 역할들을 안 한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딱 하면 정말 어울리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캐스팅을 했는데 이 딱이었던 작품은 거지. 너무나 잘 맞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얼굴 없는 미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제가 이제 그 영화 당시엔 담당이었어요. 얼굴 없는 미녀.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래도 워낙 그쪽 장르에 호의적이어서 네네. 재밌기는 봤고, 또 네. 애초에 그 원작
컨셉을 좋아해요. 수사반장. 수사반장. 네. 수사반장에서 이제 얼굴 없는 시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쵸. 그거 가지고 만든 영화거든요. 네. 그런 발상도 좋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모로 좋아했던 영화가 기억나는데. 네. 예. 야, 근데 김혜수 배우 이후로 예. 이 팜무 파탈의 무슨 전설 같은 레전드죠. 다른 배우가 하면은 꼭 이 정마담이 소환돼서 비교가 그렇죠. 되고. 아, 다른 그 정마담의- 후배 배우들 고통스러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예. 뛰어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예. 뭐 신진 변호사님 혹시 또 다른 대사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기억이 나지 그래요? 않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 탈탈 털었구나. 계속하면 여우주연상 수상 못하실 것 같으니까.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화 여기까지 하고 영화에 담긴 법률적인 내용들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범법자의 영화이기 때문에. 아, 이 영화는 진짜 도박 영화, 저를 위한 영화. 영화인데 또 예, 너무 예. 그렇게 도박적으로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아이, 제가 그렇습니다. 뭐가 재밌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영화를 유심히 보면은 네. 그 도박판에서 이 고니가 전설의 이제 짝귀랑 아, 한 네. 판을 붙는데 짝귀인 줄 모르고 같이 이렇게 패를 돌려요. 패를 나누는데 고니가 되게 여유만만하게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 수준급이다. 자신의 어떤 손기술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태도로 치다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일어나요. 예. 근데 같이 치던 다른 사람들은 도박판에서 화장실 간다고 중간에 일어나면 이거는 재수가 못 붙는다. 절대 진짜? 절대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막 간이 화장실 그쵸. 마련해서 막 맞아요.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고니는 갔다 와요. 지저분해서 쿨하게. 기억에서 지웠네요. 쿨하게 일어나서 갔다 와요. 예. 그런데 정말 역시나 고니가 이제 자신은 8끝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7끝을 줍니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8끝이 좋죠. 어. 근데 7끝은 10하고 7을 준 건데 딱 패가 바뀌면서 7땡으로 야, 들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모르시는구나. 예. 이런 7땡이면 섰다를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그래요? 거예요. 높은 그러니까 수거든요. 자신의 어떤 그 패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만만하게 봤는데 예. 상대방이 심지어 이렇게 손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의수로도 네. 아니고 막 맞아요. 꼬챙이 이렇게 그래요. 했는데 예. 막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고니가 너무 황당해갖고 쫓아가갖고 너 뭐야 너 타짜지 하고 머리 딱 잡았는데 머리가 가발이고 벗겨지면서 귀가 한쪽이 이렇게 아, 그래 기억난다. 네. 없는 예. 알고 봤더니 짝낀 거예요. 그가 바로 그 짝귀. 네. 그 유명한 짝귀. 아하. 내가 기술 쓰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막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무슨 법률적인 내용이? 사기인가요? 가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세상에 화장실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화장실 한번 갔다가 지금 고니가 지금 탁탁 털렸어요. 예. 말씀하시는 게 꼭 어떤 숨겨진 폐 하나를 뒀다가 싹 꺼내는데 뒤집었어. 의외의 수를 내민 것 같아요. 아니 이 화장실 관련한 이슈가 있어요. 예. 최근에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한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인데 이제 편말이 붙인 거예요. 표지판이.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남자 화장실 맞습니다. 근데 밑에 혼잡시 여자 화장실로 변경 가능한 가변 화장실입니다. 가변 화장실? 네. 그런 개념이 원래 있나요? 이게 이런 개념이 없는데 예. 휴게소에서 이거를 예. 붙이면서 예. 이제 급할 경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릴 경우에는 여기가 어허. 여자 화장실이라고 여자 화장실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 표지판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붙이니까 오히려 뭐 그럴 수도 있나 보다가 아니죠. 오히려 역차별이냐 성차별이냐. 만약에 여자 화장실에다가 이런 표지판을 붙여놓고 가변 화장실에다 남자 막 들어가면 가만히 그렇죠. 있겠냐. 라고 진짜 막 들끓었어요. 근데 이렇게 설치한 이유도 있어요. 이게 예. 한번 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도 경험해보고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화장실 이용 시간이 더 길구나. 이거를 착안해서 아예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자 화장실은 1.5배로 만들어라. 크기를. 네, 크기를 그 면적을. 그런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혼잡할 경우에는 이렇게 가변 화장실을 이용을 했는데 이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자 이거를 즉시 수거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수고할 거면 뭐 애초에 왜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생각이 짧았던 거죠. 이게 바로 그냥 어떤 수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로바로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 여자 화장실 부족해? 알았어. 그럼 이거 붙여. 그리고 그냥 이용하면 되지. 뭐가 불만이야? 아니 근데 가끔 그런 생각 들긴 하거든요. 네. 사실 왜냐면은 여자 화장실 앞에만 줄이 엄청나게 서 있고 뭐 이게 매번 뭐 영화 극장 보러 갔을 때나 네. 혹은 뭐 휴게소나 이럴 때 그런 광경 보면은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좀 되게 쉽게 어떻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 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게 규칙으로 여자 화장실에 1.5개인 경우 남자 화장실을 1개, 1개일 경우에 여자 화장실 1.5개 이렇게 아예 1.5배로 만들어라라고 정해놨는데 예. 이게 옛날에 지어놓은 경우는 지켜지지 않아서 이거를 급하게 이렇게 가변실 변경했다가 이제 시민들의 어떤 논란이 되니까 애초에 그 규정조차 따르지 않았었구나. 네, 이 규정 자체.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 규정이 따랐다고 하더라도 너무 혼잡할 경우에는 예. 요 정도로 좀 더 늘려줘야 원활하게 이용이 되고 또 이제 혼잡이 조금 방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쉽게 생각하고 뭐 사람들이 약간의 양해만 있으면 안내만 있으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됐냐면은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안내가 없이 그러니까 착각해서 들어간 경우는 물론 어떤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안 되지만 만약에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돼요. 범죄가 되죠. 네, 이게 범죄가 돼요. 그래서 이게 화장실 내가 이제 건조물이라고 해서 예. 뭐 그러니까 크게는 주거 침입이라고 하는데 그 주거 침입보다 주거는 아니니까 점유하는 방실이라고 해서 잠깐이나마 이게 내가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점유하는 공간에 타인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주거 침입죄와 같은 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고요. 이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 침입할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상에 건조물 침입죄가 됩니다. 야, 이거 되게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역차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걸 뭐 떠나가지고 네,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화장실에 대한 기준이 너무 달라가지고 네, 이를테면 저는 그 어디 가서 소변을 보고 있으면은 옆에 와서 아주머니가 청소하고 계세요. 바로 옆에서. 이 진짜 되게 당혹스러움을 떠나가지고 가끔 정말 좀 예, 약간 그렇죠. 내가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좀 치욕스럽기도 하고 네. 그렇거든요. 그럴 근데 것 같아요. 그게 범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여자 예.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밖에서라도 청소하는 아저씨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 그거는 난리가 날 거거든요. 못하죠 그렇게. 예. 아. 그러니까 인식이 조금 네. 아유 괜찮요. 총각 괜찮요. 그러지는 않으세요. 예. 이런 어떤 인식. 선생님도 인식. 굉장히 예. 예, 선생님이 되게 친절하시고 굉장히 좋으세요. 바로 옆에서 청소하고 계시니까 제가 당황스럽다는 거지. 옆에서 인식. 이봐 정각 이러지는 않으세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예.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좀 개선했냐면, 그러니까 그 팻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성 미화원이 청소 중입니다라고 이제 안내하는 정도로 남자 화장실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네. 지금 유지되고 있긴 하죠. 근데 그런 인식이 옛날에 정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다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은 어떻게 내가 볼일을 보고 있는데 아무리 미화원이라도 들어올 수가 있어?라고 좀 바뀌지 않을까. 옛날에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좀 불편하다. 그러다 나중에는 말도 안 돼. 그렇죠. 라고 바뀌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좀 바꾸기 전에 네. 남자 화장실은 좀 남자분들이 관리해 주셨으면은 그렇죠.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인식이 바뀌어야 남자 화장실은 남자가 예. 어디 미화원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지 않을까. 아, 끝까지 한번. 예.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이슈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야, 이 영화의 전편에 예. 거의 뭐 그 아까 이제 초반 오프닝에도 나왔지만 그 평경장이 아수라발발타, 아수라발발타, 손은 눈보다 빠르다 하면서 경장 너무 좋아. 아, 그것도 사기인가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이 전편에 이 훈련을 고되게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되게 훈련을 하는 장면에서 꼭 나오는 장면이 네. 이 고뇌를 표현하기 위해서 고뇌. 담배를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배우들이 이 극 중에 이 고뇌와 어떤 내가 또 너무 힘들다. 네, 정마담회 같은 경우는 파무파타를 연기하기 위한 어떤 정말 그렇죠. 중요한 소재로 담배에 담배를 표현하고 있는데 네. 이 담배에 관한 쟁점이에요. 저희 지금 타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예. 담배가 이 도박 영화에 빠진다는 게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범죄 영화에 특히 네. 예. 범죄 영화에 모든 범죄 영화를 아우르고 자욱한 연기가 그렇습니다. 뿜는 일단은 무대도 예. 있고. 그 정도 나와줘야 이게 영화의 어떤 기본적인 누아르 영화의 느낌, 필수 요소라고 느낌이 살잖아요. 예. 느낌 아니까. 예. 근데 건강보험공단이 이게 이거 맞아요. 지난주에 뉴스 봤어요. 담배 회사를 상대로 예. 소송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당신들 담배 회사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금 금액을 그쵸. 지출했다. 보험금을 지출했다. 당신들의 담배
판매한 담배는 심각하게 암을 유발하는 네.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예. 무려 6년 동안 소송을 끌었어요. 그런데 결국 건강보험공단의 패소. 이제 1심 판결입니다. 네. 1심 판결이지만 아무래도 당신들이 보험금을 지급한 거는 담배 회사들이 담배를 팔아서 그것이 발암물질에 연결되는 그 물건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했다. 담배 회사의 담배 판매와 인과관계가 성립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또 법률은 또 냉정하게 아무래도 담배 너무 많이 사람들이 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라고 막연하게나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뭐라도 해라라는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는 요 소송이 있기 전에는 언론에서 엄청 부추겼어요. 담배 회사들 가만둘 수 있겠냐. 담배 회사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언론에서 부추기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냥 만연하게 이 건강보험으로 나간 세금이 얼마냐. 건강보험공단은 세금만 축내지 담배 회사를 상대로 뭐 하나 손 하나 까딱 못한다. 라고 하니까 담배 회사를 상대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실 이런 소송이 많이 있었고요. 많이 있었고 역사적인 재판이 두어 번 있었고 네. 사실 한 번 그 불완전하게 이겼지만 이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관관계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명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당시에 이제 어떤 세기의 법정으로 네. 이제 기록이 된 사건들이 있는데 네. 아마 그 사례를 가지고 한 편 영화가 나왔던 게 인사이더라는 작품이 아닐까 인사이더도 기억나네요. 있고 땡큐 포 스모킹도 네, 있고 맞아요. 예, 영화들이 몇 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이제 떠밀려서 6년 전에 이런 소송을 제기했고 또 담배 회사들이 여기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영업을 그러니까 앞으로도 담배라는 것이 존재하기 어려운 네.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드러낸다 싶어서 정말 총력을 다해서 방어를 했고 그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과 담배 회사의 담배 판매로 인한 암 유발 이거는 예, 정확하게 예.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영향이 있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 이외에 네. 다른 생활 습관이 폐암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리고 어렵죠. 예, 예. 있겠습니다. 그 저는 앞으로도 이건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뭐 이기는 걸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팔잖아요. 맞아요. 담배를 나라에서 팔고 네. 이 세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국민의 건강이 그 악화되는 걸 통해 가지고 보험공단에서 그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 네. 그거를 말도 안 되게 아주 그냥 까마득하게 띄워놓을 정도의 세수가 담배를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뭐 포기할 리가 없죠. 그렇지만 담배가 그만큼 건강에 해롭다라는 인식이 계속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아예 거리에서 담배를 못 피는 금연 구역을 설정한다거나 네. 담배 그 갑에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옛날에는 아름다운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담배갑에 우리나라에도 어떤 이제 담배 폐암을 일으킬 수 혐오 있는 그림들이 들어가 혐오 있죠. 그림들이 있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많이 경고성 이제 알려준 경고성 담배가 폐암을 일으킬 그렇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경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흡연자들이 한번 각성을 해야 돼요. 예, 이게 저도 이제 담배는 끊었는데 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세수를 올려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네. 어디서도 쉽게 욕먹고 그리고 지금은 뭐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혐오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흡연자에게 한해서는 가능해요. 그게 다들 암묵적으로 동의가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거든요. 근데 돈은 돈대로 이렇게 세수로 내고 있고 이거는 괘씸해서라도 네. 정말 내가 나 사람인데 네. 라는 생각 때문이라도 이게 다 끊어야 돼요. 다 끊어서 이 세수를 막아야 됩니다. 일단 끊어야 돼요. 네, 그 영화에서 같은 경우는 이 담배가 굉장히 표현에 좋은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아까 이제 느와르에 필요한 분위기를 내기도 하지만 또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화나 분노를 표출한다라고 했을 때 담배 연기가 되게 상징적으로 사용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담배가 이미지 모자이크 처리가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담배를 웬만하면 또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 분위기가 안 사는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아하.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인 감독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담배 그래. 네. 담배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네. 우리 한 개 여기 더 있긴 한데 네. 뭐 이제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어서. 예, 예. 네. 그리고 이거 또 남녀 싸우는 문제라서 남녀 싸우는 문제 우리 앞으로 하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별로 이게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건강한 얘기로 다음번에 예, 예, 준비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법지대 오늘 조승우 김혜수 주연의 영화 타짜를 살펴봤는데요. 도르발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영화 속에서 배우 조승우 씨가 맡은 역할의 이름 변호사님? 못 먹어도 고니? 1번 곤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 선고편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신유진 변호사님, 허남웅 영화평론가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역사 코너 하는 날이죠. 썬팅 교수님, 박광일 작가님과 함께 역사 속 궁궐 요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 방탄소년단의 Life Goes On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